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월 22일 장 마감 이후인데요. 오늘은 금요일 장 마감 이후이기도 하고요. 해서 뭐 종목이나 이런 주식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주식과는 간접적인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뭐 제 어떤 생각에 대한 얘기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뭐 햄지라는 그 유튜버였던가요? 그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김치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중국의 이 국수주의적인 형태, 동북공정의 형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과거에 이제 일본은 없다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본따서 중국이 사실 지금 현재 G2라고 부르고 있고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G1을 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G1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보통 보면 뭐 30년 뒤 중국의 계획은 앞으로 10년 뒤입니다만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 뭐 중국이 결국은 다 이렇게 지금의 미국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반박을 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중국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 근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보통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드 파워라는 표현을 쓰죠. 하드 파워는 한마디로 군사력입니다. 힘입니다. 힘. 하드 파워는 힘이고 소프트 파워는 그 반대로 어떤 경제, 사회, 문화 이쪽에서의 힘을 얘기합니다. 하드 파워의 경우에는 무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수단이고요.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국가나 어떤 뭐 개인이 되거나 뭐 집단이 될 수도 있겠죠.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게 하드 파워입니다. 이에 반해서 소프트 파워라는 거는 차밍, 매력을 바탕으로 하죠. 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이 상대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들어오게끔 수긍하게끔 설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중국 사실 뭐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뭐 아직은 전설상의 왕조입니다만 하왕조, 은, 주, 뭐 춘추 전국, 뭐 삼국시대 넘어가서 뭐 위진 남북조 얘기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뭐 얘기 뭐 역사 시간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때부터 오늘 먼저 보게 된다고 한다면 마오쩌둥에 의해서 일단 공산화가 된 중국이 지금 현재의 중국이잖아요. 기존의 순원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중화민국 청나라를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세웠던 소위 민주국가를 세웠던 그 순원을 이어받았던 장제스 결국 마오쩌둥에게 1, 2차 국공합작 이후에 결국은 본토를 내주면서 대만으로 쫓겨났죠. 현재 대만은 중화민국인 형태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이제 조금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 2차 세계 1948년도에 중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철저한 공산주의식 숙청이 단행됐습니다. 이제 뭐 공산주의니까 당시 공산국가에서 다 했던 뭐 소위 얘기하는 부르주아들 숙청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 뒤 문화대혁명 등을 통해 가지고 독재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서 이전의 중국과 그러니까 이 이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이 이후의 중국은 확연히 색깔이 다른 나라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공자 맹자가 있었지만 이 사건 이후부터는 공자 맹자가 없죠. 지금 중국인들이 공자 맹자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오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 이제 1970년대 대탕트 시대를 맞이해서 핑퐁 외교가 있었죠. 미국과
뭐 닉슨 독트린이라는 그 부분과 연결을 해가지고 결국은 개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경제 특구 지정을 했고 그래서 개혁 개방 정책이 진행이 됐습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이제 당시에 등소평이라고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렀었잖아요. 본격적인 개방 정책이 시작되면서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중국의 사회 시장 경제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경제 체제가 도입된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이걸 강경 진압하면서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좀 양지로 우리가 표현하는 양지로 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다시 음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이 됐고 90년대부터 사실은 뭐 출발은 했습니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 경제에 조금씩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2010년대 이후 넘어오면서부터 중국은 본격적으로 미국 따라잡기에 대한 계획 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는 매우 소원한 관계로 나타났고 트럼프 대통령 때 들어와 가지고는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에 이제 중국이 약간 손을 좀 들기는 들었죠. 당장 미국을 따라잡는 정책을 일단은 그 조금 누그러뜨리겠다라는 쪽에 이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중국은 없는데 중국이 강대국인 이유를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세계 1위죠. 지금 뭐 13억, 14억에 가깝습니다. 영토는 세계 4위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뭐 러시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2, 3, 4, 5위가 뭐 다 비슷비슷하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한 39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 이 하드 파워죠. 군대, 무기, 그다음에 이제 우주 항공 쪽, 뭐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G2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G2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우주 항공 쪽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최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죠. 화성 탐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달 뒷면, 미국도 가보지 못했던 달 뒷면을 갔다 왔고요. 뭐 굉장히 이쪽으로는 지금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만을 몰아내고 이 유엔 상임 이사국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인구 그리고 영토를 바탕으로 지리적 이점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고 이걸 하드 파워 중심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중국이 강대국이 아닌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물리적인 힘 외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프트 파워입니다. 아까 차밍이라고 하는 거죠. 매력. 중국은 이 소프트 파워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작년에도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 국가들 뭐 이렇게 조사한 부분도 있었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조사한 적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거의 꼴찌급에 해당했었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도요. 트럼프 집권 이후에 소프트 파워가 매우 약해지면서 작년에 5위권까지 밀려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면 중국이 왜 소프트 파워가 없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썼던 어떤 억지들이라든지 뭐 좀 독재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 다음 보면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중국이 이 소프트 파워가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올림픽 행사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었고 2022년도 동계 올림픽도 지금 유치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뭐 멜라닌 파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역시 뭐 그렇지 뭐 중국이 이런 이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등의 무상 원조 이제 이 부분이 순수성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중국 외교력에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제3인류라는 책에도 보면 중국이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들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걸 무기화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좀 있어요. 그런 의도가 지금 현재 보입니다. 그런 의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소프트 파워로 우리가 계산에 넣어줄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프트 파워라고 보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처럼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중국 이거 말고도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요. 반대로 이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 있잖아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유럽, 미국 제외한 국가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이라고 인정해주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인정하는 나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소프트 파워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럽인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일본 문화에 매우 친숙하게 만들면서 일본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만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 포켓몬인가요? 그것도 있었죠. 한날 제가 그 포켓몬고인가 몇 년 전에 유행을 할 때 되게 나름 좀 놀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만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는 만화를 볼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는데 유럽은 뭐 일찍 들어갔으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 독일 축구 대표팀 골키퍼였던 그 올리버 칸 같은 사람들은 포켓몬고가 처음 나왔을 때 거의 모든 생활을 다 접고 그것만 했다 할 정도로 충성도, 로열티가 굉장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소프트 파워의 한 일예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중국이 소프트 파워가 약할 수밖에 없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지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동북공정.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여기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 이 한 가지씩만 해도 뭐 한 몇 시간은 제가 떠들 수 있는 정도로 이 거품을 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을 뭐 조장하거나 이럴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정당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동북공정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최근에 나온 이 김치와 관련된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김치도 동북공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북공정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좀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까지 학자들의 입을 통해서만 움직였던 동북공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개토항 무덤 같은 경우도 예전에 허허벌판에다가 그대로 그냥 놔뒀던 거 지금 딱 멋지게 관광지로 보관을 딱 해놓고 여기에 그 팻말을 붙여놨죠. 중국 수나라 때의 지방정권이었던 고구려라는 나라의 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비석이다. 왕이 세운 비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뚱빼이 지방, 지금 우리 지금 그 간도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연변 그 일대 지역에 가보면은 그 웅녀상이 있죠. 웅녀상 뭐 한 높이가 한 30m 된다라는데 웅녀상이 있는데 이 웅녀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역시 설명을 하나 딱 붙여놨죠. 과거 주나라의 지방정권이었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전설상의 이 여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걸 모르는 외국인, 보통 얘기하는 유럽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보면서 우와 하고 딱 쳐다봤는데 중국의 지방정권.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당시에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얘기한 게 한 몇 시간 동안 중국 역사와 한국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동북공정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거의 막무가내 수준이죠. 심지어는 나온 얘기에 고려 왕건이 중국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뭐 있는 정도의 상황이고요. 김치 얘기도 연장선상에서 똑같습니다.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김치, 이 중국 애들이 김치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
파워 차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림 보시면 완전히 다른데요. 이걸 그 김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종주국이니 어쩌고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개념이 뭐냐면, 요번에 한국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중국은 50여 개의 소수 민족으로 모두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도 다 중국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우리 한국이 없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남북한이 통일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중국이 북한 쪽을 먹기 위한 어떤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게 되고요.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어도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 지금 조선족들, 그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 같은 경우는 그 간도 지방이 원래 우리 거였잖아요. 우리 생활 영역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1909년도에 이 중국의 안동 봉천간에 이 철도 깔아주는, 이 일본이 그거 깔아주는 그 정권을 따내는 대가로 결국은 이 간도를 내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지금 그때 이후로 찍소리를 못했고, 1999년도에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이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잘못 얘기를 했다가 중국한테 발로 차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뒤로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관례상 1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얘기를 제기해도 안 되잖아요. 결국 끝난 거예요. 간도를 뺏긴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지만 간도 사실상 이제는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땅을 지네가 뺏어가 놓고, 그게 뭐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지방 정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금 말이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뭐 인권적인 측면도 중국이 가장 약한 중에 하나인 거고, 지금 바이든 정부와 가장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이 인권인 것이고, 이번에 마윈 회장 관련된 부분도 이것과 관련이 있죠. 조슈왕도 마찬가지고 홍콩의 그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없는, 소프트 파워가 강해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중적 외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최근에 보면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이 미국한테 좀 일방적으로 많이 당했잖아요. 조금 미국이 억지를 쓰면서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누구도 중국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 지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네가 다른 나라한테,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그 주변 국가들한테 이렇게 억지를 썼으니까,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을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조건 미워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알자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가다 보면, 잘못하면 간도 뺏기듯이, 그리고도 우리 지금 찍소리 못하듯이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뭐 음식은 정확하게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전혀 다릅니다. 얘네는 이 김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얘네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했던 억지들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EPL이나 NBA나 뭐 여기서 이제 뭐 뉴스에 많이 났으니까 아실 거고, 유럽, 미국 등에 대한 이 국가에 대한 지원을 무기로 해서 불공정한 중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를 자꾸 강요를 합니다. 요번에 BTS 문제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결국 아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6.25 관련한 부분들조차도 이렇게까지 왜곡을 하고 있고, 지네의 얘기를 안 들어주면 보복을 행하니까, 이제 한마디로 보면 편협하고 졸렬하기를 넘어서서 치사하기까지 한 이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거 안 바꾸면요, 제가 생각할 때 힘으로 누르는 거 외에는 절대 다른 나라의 동의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목적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좀 실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 무조건 싫다 좋다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절대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우리도 소프트 파워를 좀 더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